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은 북서쪽에서 남하한 찬 공기로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동해상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곳곳에는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낮부터는 비가 그치고 날이 급격히 쌀쌀해지겠습니다. 북쪽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찬 공기가 내려왔기 때문인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 17도에서 18도로 20도 아래에 머물면서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어제보다 더 도톰한 옷을 입고 외출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울릉도와 독도에는 순간 최대 풍속이 시속 30에서 45km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동해상으로도 강한 바람에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 포항이 17도, 경주가 1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3도, 독도 14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구름 많이 낀 가운데 오전까지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낮 동안에도 쌀쌀함이 감돌겠고요. 금요일 오후에는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태풍으로 고립됐던 울진의 마을들은 임시 도로가 뚫리면서 조금씩 일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규모가 워낙 커 태풍이 휩쓸고 간 지 열흘이 지나도록 여전히 복구는 더디기만 합니다. 박상환 기자가 피해 마을을 다시 다녀왔습니다. 지난 3일 500mm가 넘는 물폭탄을 맞아 길이 끊겨 고립됐던 경북 울진군의 한 마을. 임시 도로가 뚫려 수도와 전기는 다시 들어오게 됐지만 산더미처럼 쌓인 토사는 10분의 1도 치우지 못했습니다. 태풍이 핥히고 간 지 열흘이나 지났지만 부족한 인력과 장비 등으로 인해 복구 작업은 여전히 더딘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생업은 아예 포기한 채 젖은 옷과 가재도구를 말리고 흙탕물을 씻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집도 그렇고 저 집도 그렇고 다 닦고 씻고 흙이 뚱기 됐는데 뭐 그래가 심야 보라가 못 써. 이제 그래가지고 에이스 받는다고 전화했거네. 간신히 몸만 빠져나온 이재민들은 지금도 주택이 마르지 않아 마을 회관을 오가며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해관에서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되니까 이제 지금은 막 갇혀버려져. 아래 한번 들어가 보면 말이야.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지금. 물과 흙으로 뒤엉켜 온통 뻘밭이 돼 복구에 엄두도 못 냈던 주민들은 그나마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결국 낮에 뻘이 한 50전 이상 채고 그래서 자원봉사들 군인 그다음에 뭐 전국에서 와 있고 대학생들이고 일반 자원봉사들 와 있고 한 일주일 반했어요. 경북 울진과 영덕군, 강원 삼척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피해 마을은 여전히 처참한 모습 그대로고 복구는 더디기만 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 포항 영일만항의 누적 컨테이너 물동량이 지난해보다 7.8% 늘었습니다. 올해 9월 말까지 포항 영일만항 누적 물동량은 9만 1,446TU를 기록해 올해 목표인 12만 5천 TU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오늘 11월 인입철도가 준공되면 경북 북부와 강원도의 수출인 물동량 유치가 수월해져 항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월성 원전 내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 시설인 맥스터 확장 여부를 논의하는 경주시 지역 실행기구 구성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에 이어 경주시의회 원전특위 한영태 의원은 대표성이 떨어지는 지역 실행기구를 다시 구성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된 맥스터 관련 자재 반입 중단과 반출을 촉구했습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사용 후 해결료 재검토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5개월 만에 경주시는 5개 원전 소재 지역 중 처음으로 지역 실행기구를 구성했습니다. 실행기구가 구성되자 환경단체에 이어 경주시의회 원전특위 소속 한영태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 실행기구를 재구성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실행기구는 경주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공정하지 않고 시민 대표성도 떨어진다며 위원 숫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명 수용성을 담보하려면 상당히 중요한데 시장님의 일방적인 어떤 결정 사항이다. 그걸 좀 자문기구나 의회에 원전 특위가 있는데 거기에 자문을 좀 들어서 실행기구를 했으면. 특히 지역 실행 기구가 구성되는 시점에 맞춰 월성 원전에 맥스터 건설용 기자재가 7월과 9월 두 차례 반입된 것은 공론화를 왜곡하는 일이라며 자재 반출을 촉구했습니다. 그 맥스터 건설을 결정해놓고 하는 그걸로 비춰질 수 있죠. 그 자재가 반입이 됐다는 거는. 그러면 공론화 과정이 왜 필요한가요?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에 대해서 경주시는 지역 실행 기구의 위원 확대 여부는 재검토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했고 지역 실행 기구를 통해 다양한 시민 의견을 받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지역 실행 기구는 의사 결정 기능이 제한된 프로세스 관리 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금년 12월까지 재검토위원회에 제출할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출범 전부터 원전 지역 주민과 이해 당사자를 배제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용후 해결료 재검토위원회가 앞으로 지역 실행기구 구성과 운영을 어떻게 할지 지역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가 개막해 첫 주말을 보낸 가운데 경주타워에 가장 많은 관람객이 몰렸습니다. 엑스포의 상징인 경주타워는 관람객이 꼭 들리는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고 선더콜에서 펼쳐지는 신라천년, 미래천년 영상도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5개 공간 오아시스 정원에 새로 조성된 높이 82m의 스카이워크도 젊은 관람객들이 많이 찾아 짜릿한 경험을 즐기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높인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석 달이 넘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포항에선 70대 노부부가 새벽 산책길에 음주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새벽 5시 35분쯤 포항시 남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산책 나온 70대 부부를 뒤에서 달려온 승용차가 갑자기 덮쳤습니다. 사고 차량은 쓰러진 부부를 그대로 둔 채 사라졌습니다. 한적한 도로의 새벽 시간대이다 보니 지나가는 사람조차 없어 부부는 이곳에서 쓰러진 상태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40대 운전자 A씨는 500m쯤 떨어진 자신의 집까지 갔다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고 사고 발생 10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습니다. 45분에 지금 신고 들어왔고 교통사고로 다쳤다, 환자는 의식이 있다 이렇게 신고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77살 남편은 사고 당일 숨졌고 71살의 아내 역시 이틀 뒤 숨졌습니다.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6%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상태였고 당시 사고가 난 줄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졸음 운전을 한 것 같아요. 본인 운전자도 그렇게 얘기하고 사람이 다쳤는 줄은 모르고 갔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경찰은 운전자 A씨를 구속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북에서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숫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경북 지역의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2014년 17,000여 명에서 지난해 4만여 명으로 5년 새 132% 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여성 가입자 비율이 급증해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여성의 노후 대비 수단으로 임의가입 제도가 활용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어제 경북교육청에서 열렸습니다. 여기서도 국립대 교수 자녀들의 논문 공저자 등재 문제가 지적됐는데요. 경북대는 20건, 안동대는 2건의 교수 자녀 공저자 논문이 적발됐지만 대학 측은 적절한 등재였다는 입장입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경북과 대구, 강원 지역 교육기관 국감이 진행된 경북교육청. 경북대 간호학과 최모 교수가 지도 학생 논문을 도용해 3편의 단독 저자로 다른 3편은 교신 저자로 딸의 이름을 올린 사태에 집중 포화가 쏟아졌습니다. 문제가 된 C 교수가 부인이 간호학과에 들어가는데 결정적 도움을 주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 사건을 뒤에서 끊임없이 무마하시려고 노력을 했고. 개교일의 첫 국감장에선 안동대도 교수 자녀의 공저자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컴퓨터공학과 신무 교수는 2012년
국가 예산이 들어간 연구사업 논문 2편에 당시 고교생이던 아들을 공동 저자에 올렸지만 안동대는 지난해 자체윤리위원회에서 연구 부정은 없었다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학생이 충분히 이게 지식이 있어서 같이 연구를 진행하는 학생들한테 강의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논문 주제에 대해서 아이디어 같은 걸 직접 제출하기도 했었고. 경북의 자살 학생 수는 한 해 4-5명으로 크게 늘었지만 상담 교사가 턱없이 적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경북교육청의 순회 상담 교사는 일반 학교 4곳당 1곳꼴로 배치돼 있고 특수학교는 8곳을 통틀어 1명에 불과합니다. 학교 부지 활용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경북은 학교 용지로 설정된 뒤 방치되고 있는 부지가 74곳에 달하고 폐교 250여 곳은 관리비로 매년 3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학생 수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 돼도 방치한 상태로 두는 학교 용지가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우선 제일 많은 경북교육감님 이거 정리하시겠습니까? 5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자사고와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자는 당정의 논의 움직임에 임종식 교육감은 여전히 폐지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도권 지역과 달리 경북에는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사교육이나 이런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사고나 외고 같은 이런 학교들은 경북의 실증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한편 국감장 밖에서는 지역 대학 위기에 따른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전국 대학 노조의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오는 12월 1일까지 고고 신라 이전의 경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7일 개막한 특별전 신라 이전의 경주를 어린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재료의 발견, 토기의 발명, 그리고 사회의 변화라는 주제로 구성됐습니다. 경주박물관은 어린이박물관 상설 체험 프로그램과 초등 단체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피부에 닿으면 그 증상이 화상 입은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화상벌레가 안동과 영주의 고층 아파트에까지 출현해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올해 갑자기 번진 화상벌레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절대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사람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은 것처럼 화끈거리고 물집이 생긴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화상벌레. 최근 안동과 영주 등 경북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화상벌레 목격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동에 사는 이모 씨의 초등학생 아들은 화상벌레 접촉으로 상처까지 입었습니다. 지난달 10일 이유 없이 아들의 왼쪽 팔에 타원형의 붉은 자국이 생겼고 이틀 뒤 물집으로 변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 지난주 집 안에서 화상벌레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벌레를 잡고 인터넷에 찾았을 때 정말 이제 그 벌레 생김새랑 아이가 그동안 겪었던 게 있으니까 맞춰보니까는 딱 맞구나 했던 거죠. 지난 한 주 사이 경북의 목격자는 대부분 집 안에서 화상벌레를 발견했고 그중엔 9층으로 비교적 고층 세대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화상벌레는 밤에 불빛을 따라 움직이는 습성이 있고 크기도 1cm도 채 안 돼 방충망을 뚫고 집 안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야간에 창문을 열지 말고 퇴치할 때는 모기 살충제를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손으로 직접 잡지 말고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털어내야 합니다. 즉시 흐르는 물에 씻은 후 일반 피부염 연고를 발라주면 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화상벌레의 활동이 잠잠해질 거란 관측이 나오지만 올해 갑자기 번진 화상벌레 공포에 지역민들은 여전히 불안을 호소합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경상북도는 내년 노인 돌봄 사업비로 올해보다 47% 늘어난 535억 원을 투입합니다. 기존 서비스가 노인들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서비스 체계를 개편하고 일상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은둔형, 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합니다. 또 시군별 면적과 노인 인구수 등을 고려해 권역을 나누고 수행기관을 선정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경북 지역 고등학교가 타율적 학습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교육위 여영국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경북 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97개교 학생의 야간 자율학습 참여율은 63.2%로 나타났습니다. 또 김천고, 경북외고, 문경여고, 경주고 등 6개 학교는 야간학습 참여율이 90%를 넘고 경북 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132곳 중 40곳의 아침 등교 시간은 8시 이전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전국 총 189개 초중고가 친일파 작사가나 작곡가의 교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북이 30개 학교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고 대구에도 6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들 학교의 교가를 작사, 작곡한 친일파들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등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들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곳곳에는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낮부터는 비가 그치고 날이 급격히 쌀쌀해지겠습니다. 북쪽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찬 공기가 내려왔기 때문인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 17도에서 18도로 20도 아래에 머물면서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어제보다 더 도톰한 옷을 입고 외출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울릉도와 독도에는 순간 최대 풍속이 시속 30에서 45km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동해상으로도 강한 바람에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 포항이 17도, 경주가 1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3도, 독도 14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구름 많이 낀 가운데 오전까지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낮 동안에도 쌀쌀함이 감돌겠고요. 금요일 오후에는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